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11월 4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주요 내용 중에서 시장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지실 만한 또 여러분들한테 조금 필요할 만한 내용들 또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탑 기사부터 보시죠. 반도체, 전력, 로봇주 일제히 불기둥, AI 랠리 계속된다. 4200P 시대 활짝 열었다. 뭐 여기 사진 찍힌 이 두 분들 뭐 연출을 했는지 진짜 스냅샷으로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아주 그냥 활짝 웃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4,221까지 올랐습니다. 2.78% 어제 하루 동안에 급등을 했고요. 장 초반보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상승폭이 커지는 그런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사실 최근에 코스피의 상승세, 지난주 금요일에 4,100을 넘었기 때문에 또 조금 뭐 이제 좀 쉬어가는 게 아니냐, 좀 하루 이틀 정도 좀 쉬는 게 적절하지 않냐 등등등 이런 생각은 있는데 시장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다리는 조정 오르지 않는다는 말처럼 뭐 계속 갑니다. 최근에 특히 이제 10월에 보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주춤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개인들이 주로 시장을 이끌고 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외국인들의 선물 순매도 규모가 누적 순매도 규모가 뭐 한 5조 원 전후로 이렇게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조정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11월 달 들어서 다시 또 외국인들 10월 31일 그러니까 마지막 날부터 또 어제 이렇게 이틀 연속 또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다시 외국인이 11월 달부터 좀 사는 게 아니냐 그런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를테면 10월 달에 좀 차익 실현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11월 달에 다시 이제 시장을 끌고 가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또 이끌고 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 확실한 특징,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또 여전히 10월에서 11월에도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냐 기대감이 좀 있고 역시 반도체인데 10월 달하고 11월 달 들어서 하고의 반도체에 대한 섹터에 대한 모멘텀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까지는 이제 이를테면 그 쇼티지에 대한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년에도 수요가 좋아질 거라든가 AI에 대한 자본 지출 투자가 계속 늘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모멘텀이 형성됐다고 하면 11월 달 들어서는 에이펙 이후에 어떤 후광 효과라고 그래야 되겠죠. 이게 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단순히 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뭐 공급에 대한 수요에 대비 공급 부족 현상은 여전한 상황에서 젠슨황 CEO의 이제 어떤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GPU 26만 장을 국내에 공급하겠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GPU가 많은 국가 단위로 봤을 때 나라가 되면서 이에 따른 선순환 효과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그게 이제는 반도체나 전력기기뿐만이 아니라 뭐 이를테면 로봇,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수혜를 받는 섹터가 확산이 되고 있죠. 이런 상황까지 되다 보니까 시장이 다시 한번 더 4,200선까지 좀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사실 제가 좀 어제 나왔던 내용 중에 주목하는 부분 리포트인데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앞서도 잠깐 소개가 됐습니다만 노무라의 리포트 84만 원 하이닉스에 대한 거죠. 제가 조금 더 주목한 거는 SK증권에서 나온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가를 100만 원을 올린 이 리포트인데요. 목표가를 100만 원을 올렸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어차피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니까 이제 반도체주 즉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이 가치 평가 기준을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이 내용이 더 주목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의 반도체주들은 대표적인 시클리컬 상품이죠. 그러니까 막 호황과 이 불황과의 관계,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그런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자산 기준으로는 PBR 기준으로 밸류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뭐 PBR 뭐 1배, 2배, 뭐 3배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반도체주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가 뭐 최소 2027년 길게는 2030년까지 매년 공급이 수요가 늘어날 거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 즉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는 시클리컬 상품이 아니라 그냥 상시적으로 계속 필요한 필수 소비재 비슷하게 이렇게 좀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반도체주에 대한 평가 기준,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 기준도 자산 기준이 아니라 EPS 기준, 수익이 계속 매년 꾸준히 우상향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PER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 주장을 이제 어제 SK증권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내 다른 증권사들이 이제 어떻게 반영하는지 해외 증권사들은 어떻게 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TSMC는 PER 기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PBR 기준과 PER 기준으로 바뀌는 거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PER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SK하이닉스가 대략 한 6배 정도 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삼성전자가 대략 12배에서 13배 정도 되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러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주가가 거의 더블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의 뭐 60만 원에서 120만 원을 간다 이게 뭐 중요한 거라기보다도 반도체주가 이제는 성격이 변하고 있다. 이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치평가 기준도 바뀌고 그러면 목표가도 이제는 바뀔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좀 더 주목해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 SK증권 이 리포트를 한번 좀 자세히 읽어볼 수 있다면 조금 더 여러분께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이해를 하시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리고 국내 반도체주 또 소부장들에 대한 이 판단의 어떤 기준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제 다음 기사부터 좀 짧게 가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들어서요 수익률이 요거 이제 8월 말 기준이고요. 올해 들어서 연간으로 20% 수익률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도 수익 금액도 200조 원이 넘었습니다. 엄청나죠? 보통 글로벌 연기금들 수익률이 10에서 15% 사이 이렇게 되면 탑 클래스입니다. 근데 국내 연기금이 국민연금이 작년에 15%를 넘어서 탑 클래스 반열에 있었고 올해는 현재까지입니다만 2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면서 이제는 탑 오브 탑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잘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올해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도 5%포인트 이상의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거는 국장 투자에서 대박을 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분을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조선, 그다음에 조방원전하는 국내 주도 섹터들의 주식도 역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 수익률이 60%를 좀 넘어서면서 이렇게 올해 200조 원이 넘는 그런 수익을 낸 이게 사실 올해 연말까지 다 이제 2달이 남았기 때문에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유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올해가 역대급의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내는 그런 어떤 해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연금이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면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시는 내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 내가 국민연금을 나중에 못 받는 것도 아니야. 특히 젊은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1%의 수익률만 더 전년 대비 올리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한 5년 이상, 5년 정도 더 늦춰진다는 그런 분석 결과가 있거든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작년 대비 올해 5%포인트 수익률이 더 높아졌다 그러면 25년 정도 고갈 시기가 뒤로 연장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 노후에 대해서 걱정을 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또 아마 내년에는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도 늘려야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물론 국장이 계속 잘 가야 된다는 전제이긴 합니다만 수익률이 또 탄탄하게 좀 보장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좀 국민연금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 4200피 시대의 그림자 10중 7은 저평가죠. PBR 얘기를 좀 여기서 다시 하고 있는데요. 표를 한번 보시죠. 작년 말 대비해서 올해 10월 말 대비해서 이 PBR 기준으로 1배, 뭐 0.5배, 뭐 이렇게 1배에서 1.5배 사이 이렇게 기업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 PBR 1배 미만이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PBR 1배 미만이라는 얘기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그 회사를 통째로 팔아도 그 회사 자산만큼도 안 나오다. 주식을 다 팔아도.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자산만큼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산가치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PBR 0.5에서 PBR 0.5에서 1배 사이 이 두 칸, 앞에 두 칸이죠만 보더라도 500가 한 60개의 기업이 좀 되는 거죠. 이게 작년보다 조금밖에 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늘지를 않은 건 그나마 다행일 수 있는데 조금밖에 안 줄었다는 얘기가 왜 이 얘기를 굳이 하냐면 아시는 것처럼 작년부터 우리가 밸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자산 가치를 더 높이고 주주 환원도 더 열심히 하고 뭐 배당 늘리고 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직도 이를테면 빙산처럼 수면 위에 있는 일부 기업들은 뭐 주주 환원도 열심히 하고 배당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수면 아래에 있는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여전히 이렇게 PBR 1배의 전후가 될 정도로 상당히 좀 가치가 낮아야 있다. 그럼 이 가치가 낮은 게 과연 그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그만큼 시장에서 평가를 못 받는 거로만 볼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도 당선 후보 시절이죠. 그때 PBR 0.2배, 0.3배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여러 가지 의도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시장에 있어서는 안 될 회사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퇴출이라든가 이런 강력한 방법을 통해서 걸러낼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이 니케이 225 지수가 5만 원을 넘어서 이렇게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가장 큰 이유도 일본도 이 밸류업 정책을 통해서 필터링을 굉장히 강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스닥 역시 필터링이 계속해서 매년 이루어지고 있어서 좋은 기업들은 계속 더 확장이 되지만 그 시장에 남아서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이런 좀 그렇지 건전하지 못한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속아내는 이런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그 이사를 통해서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천 가구, 6천 가구 지수가 가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시장의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게 하려면 사람들이 투자했을 때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지 않은 기업들은 걸러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이 작업이 지금의 코스피와 코스닥이 자꾸 벌어지는 걸 감안하더라도 분명히 내년에는 정책 당국에서 이 코스닥 시장의 건전화 작업이 좀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짧게 그냥 정보 전달 차원에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미국 주식 주간 거래가 이제 재개가 됩니다. 오늘 낮부터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마감 시간은 뭐 5시, 6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하루 최대 23시간을 미국 주식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거래할 수가 있게 돼서 서학개미분들 이제 굉장히 지금 막 장이 이렇게 급박하게 움직일 때 답답했던 부분들 좀 많이 좀 풀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18개 증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아마 웬만한 증권사들은 다 아마 거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3분기 현재 서학개미 외화증권 보유량이 2,200억 달러로 작년 대비해서도 60%나 증가. 그러니까 국내 주식 투자에 아직 개인 투자자들이 좀 완전히 본격적으로 좀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역시 서학개미가 이렇게 주간 거래도 가능해지면서 좀 더 해외로 많이 나가시는 게 아니냐 걱정도 할 수 있는데요.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내 시장이 워낙에 올해는 좀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쨌든 서학개미가 이렇게 연료는 있기만 이제 국내 투자 비중이 좀 늘어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좀 가져봅니다. 어쨌든 작년과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안전장치도 좀 많이 확보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하여간 오늘 10시부터라니까 서학개미 분들한테는 또 좋은 정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